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과연 전북으로 이전해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자 가운데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대선 후보자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걸림돌과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김성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북 안심포럼 원도현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일보 조상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은 김성주 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난달 28일이죠. 전라북도 찾은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배치를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어요. 그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토지공사를 경남에 빼앗긴 이후 도민들의 상실감 매우 컸습니다. 그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인 이 기금운용본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전북에 와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 혁신도시로 동반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혁신도시를 문재인 후보가 그 계승자로서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기금운용본부가 왔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무려 380조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채와 주식,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대기업들을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 SOC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온다면 새만금 등 전라북도 개발에 좋은 여건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각종 금융회사들이 전북에 찾아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금융 허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정성을 믿어달라, 그리고 전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새누리당 정운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동일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LH공사 진주로 통째로 가는 바람에 가장 아픔을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함거에 감옥까지 제가 스스로 가서 일주일간 단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껴안고 죽을 결정 내놓지는 못하겠다고 한 그 민주당 그리고 전라북도 한 분도 책임지지 않고 도민들만 울리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 기금운용본부 총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또 한 번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들을 또 한 번 울리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4월 6일 날 4.11 총선에서 한명숙 대표가 와서 LH공사를 다시 빼앗긴 거 가져오겠다. 이런 사실 공약을 하는 바람에 또 도민들을 한번 울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또 LH공사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 가서는 LH공사 빨리 혁신도시에 차질 없이 하겠다. 또 여기 와서는 LH공사 꼭 해결해내겠다. 하는 등등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380조가 오니까 투자를 하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연금공단 이사장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맨하탄을 갔거나 또는 영국으로 갔을 때 연금공단 이사장이 가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굴지의 그러한 금융회사 사장들이 거기에 줄지어 서거든요. 그 380조의 큰 돈을 투자를 받으려고. 기금운용본부장에 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사실
연금공단의 한 브랜치인 부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연금공단이 옴으로 해서 예를 들어 새만금 투자를 할지 또는 우리의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어려운 데를 투자하는 것은 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회사의 영업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부서에서 영업장이 있는 데에서 영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연금공단이 옴으로 해서 앞으로 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LH공사가 부채 하루에 100억씩 부담을 하는 그러한 회사보다 연금공단이 전라북도에 옴으로 해서 앞으로 희망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얘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오면 됐지 꼭 기금운용부까지 꼭 따라올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할 거고 이따 또 나중에 네, 또 네, 얘기 네. 듣겠습니다. 지금 반론은 잠깐만 다시 순서를 예, 드리겠습니다. 자, 안시 포럼의 원대원 원장님.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정우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데 뭐 못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옴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요.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규모가 380조까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90% 이상이 그동안 금융 부분에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금과 기금이 사실은 더 이상 금융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조금 더 수익성이 높거나 또는 이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SOC라든가 또는 BTL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렇게 보면 이런 기금들이 와서 지역으로 와서 지역개발 사업에 같이 투입이 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기금운용본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특성이 바로 이 정보와 인력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교란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지 기금운용본부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요즘 이제 인터넷이 뭐 발달해 있고 또 교통통신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면적 접촉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 전문가끼리의 상호 교통과 활발한 정보 교류가 필요한 부분에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 기금운용본부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이 대단히 높은 이제 이 수준의 학력과 또 이제 고급 훈련을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가 조금 더 이 이른바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구조를 같이 짜주는 문제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뭐 해서. 분명히 찬성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이제 통째로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상진 위원님, 이 새 후보의 새 후보를 대표한 입장들 다 들어보셨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뜨거워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문제는 지금 지금 뭐 새만금 특별법이 상당히 큰 화두인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LH 사태 이후에 전라북도가 이제 그냥 상당히 주춤하고 실망감에 크게 차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지금 농도라고 해가지고 농업 중심이었는데 그 소득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이게 다 밑바닥인데 금융 산업이 말하자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일개 은행 정도가 내려오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게 뭐 아까 380조 내년 말이면 430조 되고 이제 계속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융 인프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금융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산업지도가 바꿔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특히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그래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재들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전라북도가 금융 인프라가
깔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예. 정운천 의원님의 위원장님 말에 뭐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보충 설명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LH 문제는 저희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정원천 위원장님께서 함거 이 얘기를 하셔서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부는 강자입니다. 이거 전라북도는 야당 지역으로 약자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강자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약자의 뺨을 때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우리 정 최고위원님께서 당시 최고위원이셨는데 왜 함거를 전주에서 타셨는지 서울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가야 항의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 뺏긴 지역에 와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느냐. 그래서 진정성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기금운용본부가 어디 있어도 관계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그럼 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하는 겁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의 직원이 159명입니다. 이 중에 118명이 계약직인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방식은 매일매일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액수의 70%가 국채이고요. 나머지 30%가 주식과 부동산인데 국내 대기업의 1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합니다. 나머지가 전부 유탁 투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투자 상황에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서울에 세계 금융 정보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단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정주 여건이 나빠지니까 조금 내려오는 걸 꺼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주 혁신도시다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오도록 설득할 문제고요. 이거 내려오는 걸 반대하는 세력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있는 국내의 금융자본들, 모피아들, 대재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대로 서울에다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서울에 내버려 두면 둘수록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는 당연히 전주에 내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님, 새누리당 입장이 불가론은 아니고 신중론인 거죠? 신중 불가론이라 총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서울에 이렇게 있는 거가 이렇게 내려온 하나 내가 김성주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160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내려와야 할까요? 160명 다 내려와야 합니까? 뭐 다 내려오고요. 혹시 예. 필수 인력 정도 몇 명 정도는 뭐 남아도 좋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기금운용본부가 뉴욕 사무소에 5명이 있습니다. 예. 런던 사무소에도 4명이 있고 주식 투자하는 데도 14명이 있고 막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 보면 영업부서 영업장에 보내는 거거든요. 돈 벌으라고. 아까 20, 30%는 날마다 운용하는 돈 380조 중에 주식 투자가 한 50조 됩니다. 50조 되는 건 주식 시장에 가서 열심히 고급 정보를 얻고 거기서 투자 수익을 얻어오면 그 수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기금운용 본부장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운 전략적 계획을 세운 거를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고 거기 시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160명을 여기 다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보면 금광 캐는 사람들 금캐라고 해야지 여기다 우리 전주 다 데려다 놓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금융 허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금융의 주식시장이 전주에 있다고 하면 그만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조금 더 내려오게 해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거지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데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거기에다가 다 내려오게 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참고로 얘기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연금공단 이사장 그 외에 간부들이 전략적인 투자를 380조를 하는 거지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380